관훈 나이트클럽 첫 번째 소식 네. 어떤 소식으로 준비하셨습니까? 첫 번째 소식은 좀 충격적인 소식인데 네. 지난 25일에 그 YTN 사장추천위원회가 열렸는데 노종면 기자가 서류조차 통과를 하지 못하고 떨어졌습니다. 녹화 날이 7월 26일이었는데 네. 오늘은 7월 27일입니다. 그래 하루 사이에 또 모였습니다. 네. 노종면 빵점 여기까지가 이제 사실은 우리가 이야기했던 팩트의 전부였습니다. 네. 근데 그 이후에 거의 이거는 뭐 정말 정광석화였죠? 네, 전광석화와 같은 관훈 나이트클럽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민동기 동지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우리 정상근 동지도. 네, 반갑습니다. 어떻게 딱 한 달 남았네요. 지금 녹화일 기준으로. 예, 그렇죠. 예. 네, 정확히 한 달 남았습니다. 8월 26일 낮 12시 반 서울 그만하세요. 여성플라자에서 여성플라자. 거기서 결혼한다는 그렇습니다. 얘기는 저희가 안 하기로 했죠. 네. 알겠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멘탈 붕괴에 빠지셨습니다. 혹시 축의금 안 들고 오고 밥만 먹고 갈까봐. 정말 그런 사람들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끝까지 쫓아가야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자체로 적폐예요. 앞에 관훈사절이라고 써놓고 관훈사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또 저희가 시작하기 전에 광고주를 또 소개를 해야 되는데, 네. 이 드디어 들어왔습니다. 상쾌한 아침을 위한 술친구. 네. 술친구는 뭐 많이들 있으세요? 술 친구요. 예. 술은 있는데 친구가 없네요. 우리 정상근 동지의 주량이 얼마나 됩니까? 미디어오늘 기자 중에 네. 감히 말씀을 드리는데 랭킹 1위입니다. 랭킹 1위. 네. 그 어떻게 2위하고의 격차가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저도 정상근 기자랑 술을 좀 먹어봤는데 저랑 먹었을 때도 그렇고 다른 먹은 선수들하고 얘기를 들어봤을 때도 그렇고 네. 정상근 기자가 취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그 정상근 기자가 취하기 전에 자기가 먼저 뻗어버려. 그렇죠. 아하. 그러니까 누군가가 정상근 기자가 취하는 걸 봐야 되지 않습니까? 술자리에서.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군요. 본 사람은 없습니다. 왜요? 네? 정 기자는 그럼 어떻게 해? 저요? 네. 기억을 잃죠. 결국 다 뻗은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자기가 뻗는 걸로. 그 자리에서는 진짜 마지막까지. 네. 그래. 단언컨대 미디어오늘의 기자들이 예. 술이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요? 네. 본인이 강한 게 아니고. 저는 그냥 일반적인 수준이죠. 그래요. 뻥입니다. 그래요? 장난 아닙니다. 만약에 그래서 우리 정상근 동지가 이빠이로 술을 먹어가지고 네. 그 고안 빌딩 그 입구에서 구토를 하고 네. 그러면 어떨까? 그 자리에서 닦아야 될 겁니다. 우리 고기추 실장님에 의해서 그 자리에서 닦아야 한다.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이 구토, 속쓰림 이 모든 게 다 해결됩니다. 정말, 일거에 해결됩니다. 술 마시는 사람들은 진짜 고민이거든요. 다음날 막 속이 안 좋고 막 머리 아픈 상황이 지속이 되면은 정말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인데.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상쾌한 아침을 위한 술친구미 창조됐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술친구를 창조하셨습니다. 어쩐지 하나님이 술만 내리실 리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 하나님이 술만 내리셨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술을 못합니다. 저는 사실 술친구의 필요성을 많이 못 느끼긴 합니다만은 오늘부터 술친구를 먹기 위해서 술을 먹기로 했어요. 제 거 다 주세요.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정상근 선수를 위한 맞춤형 광고입니다. 그래요. 술친구. 사실 김용민 PD랑 저랑은 이게 크게 필요 없는데. 우리 민동기 국장은 술 안 드세요? 먹죠. 먹긴 먹는데. 어떤 수준입니까? 좀 가소롭죠. 매우 가사로운 수준. 그래요. 학제로 따지자면 어느 수준에? 어린이집부터 시작해서 대학원 박사 과정까지. 누리과정인가? 누리과정?
누리과정. 알겠습니다. 누리과정. 예. 저도 사실은 이제 그 술을 안 먹었던 이유가 종교적인 이유였습니다. 그거 알지 않습니까? 네. 기독교에서는 술 마시는 걸 용인하지 않습니다. 네. 마귀 오줌이라고 해가지고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 이제 그동안 안 마셨다가 신이 존재한다고 믿으니까. 네. 그러다가 이제 지난 2012년 총선 끝나고 저는 그때 다짐했습니다. 마시기로. 왜냐? 총선 직후 신은 없다. 신은 죽었다. 예. 지금 목사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당뇨가 측정이 된 거야. 네. 그래서 신은 있다. 그리고 이제 목사가 되기로 한 겁니다. 새털처럼 가벼운. 저 근데 우리 한국 기독교 장로회 원래 술 마시는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 아유, 네. 많죠. 자, 그렇습니다. 또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이 가장 보수적인데 그쪽도 목사님들이 뒤에서 홀짝홀짝합니다. 예. 안 그런 목사님도 계십니다만은 그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네. 술친굼. 예. 그렇습니다. 기독교인을 위한 네. 술친굼. 목사님들에겐 상쾌한 아침이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새벽 기도를 새벽 기도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자, 술친굼 여러분 권합니다. 네. 상쾌한 아침을 위한 술친굼. 요거 그 환으로 돼 있습니다. 마치 약 드시듯이 드시면요. 아침이 한 술을 100일 안 마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아침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술친굼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술친굼의 이 군뱅이가 인천 옹진군에서 또 그렇습니다. 인천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인천은 정말 그 천혜의 환경. 교육신데. 태초의 환경입니다. 그래서 공단 많지 않습니까? 그래요? 네. 아니 인천에 전기가 들어갑니까? 그거 몰랐다. 하여튼 이 인천에서 만들었습니다. 옹진. 백령도도 있고요. 네. 또 저기 연평도도 있고. 네. 그곳에서 만든 군뱅이입니다. 네, 여러분 아주 천혜의 군뱅이, 그 군뱅이로 만든 술친굼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의 전화는 1599-9067번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광고가 하나 더 붙었습니다. 두 개나. 이게 난리가 났어요. 제주 쉼 투어. 쉼 투어. 제주 쉼 투어. 네. 내 인생의 쉼표. 이런 말은 안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내 인생의 쉼표. 예. 제주 쉼 투어. 제주 여행 때 필요한 항공권, 렌트카, 숙소, 버스, 관광 택시 이런 것들을 취급하고 있고 싸다기보다는 믿을 수 있는 업체.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예. 그 이제 괜히 싼 걸로 갔다가 아주 이상한 제대로 아주 물 먹는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믿을 수 있는. 그렇죠. 지금은 사실 믿을 수 있는 곳을 택해서 여행을 가야 합니다. 예. 자, 그래서 관원 나이트클럽 보고 연락 주셨다고 하면 뭐 단돈 1,000원이라도. 네, 조금만 더 올려서 그 렌트카의 그런 차에 그런 서랍 있지 않습니까? 예. 네. 서랍을 열면 예. 술친굼이에요. 아이고, 술친굼이 들어가 있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술친굼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님도 휴가 다 쓴다고 하는데 휴가를 쓸 때 제주 쉼 투어를 이용하시면 감사하겠다. 뭐야 이게 도대체. 예. 아니 이용하신다고 하는 줄 알고 예. 이용하시면 좋겠다고. 예. 네,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연차를 쓰시겠다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인 것 아, 같아요. 그럼요. 그렇습니다. 네. 예. 여러분 그 쉬는 건요. 정말 일 좋아하는 분들도요. 쉬지 않고 계속 일만 하면요. 사람이 이제 앵꼬가 납니다. 예. 완전히 고장납니다. 인생이 앵꼬가 나요. 네. 그냥 어느 순간 그 이후로 쭉 쉴 수밖에 없는 그런 그렇죠.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자주자주 쉬어줘야 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쉼 없이 일하지 않았습니까? 예. 네. 아마 조만간 크게 쉴 것 같습니다. 자, 064-725-4500번. 064-725-4500번이고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뭔가 허전하지 않습니까? 예. 네. 뭔가 허전합니다. 아니 그 지난번에 그 광고 효과 네. 10배, 예. 10배를 딱 거두고 나서 네. 빠졌습니다. 왜 색깔이 하얀색이죠? 오늘 숨초가 광고가 올 줄 알고 저희가 다 이렇게 또 타서 먹으려고 네. 오늘까지 준비했는데 네. 숨초가 빠졌습니까? 빠졌습니다. 아. 우리는 응징 들어갑니다. 여기. 용납을 할 수가 없어요. 네, 이거는 여러분 앞으로 홍초를 이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기 우리 최욱현 PD의 홍초 여자 이미지 띄우세요. 홍초가 더 맛있어. 홍초.
여러분 홍초를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저기 숨초 사장님, 네. 저희 미디어 오늘에 네. 이정환 사장께서 네. 숨초를 구입을 하셔가지고 네. 하도 여기저기 숨초 하길래 네. 한번 마셔봐야겠다. 페이스북에 인증샷까지 올렸는데 이런 이건 배신 아닙니까? 그렇다면 미디어 오늘의 광고를 해주십시오. 여러분 앞으로 홍초만 이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숨초 이용하지 마세요. 예. 자, 숨초의 항의 전화번호 지금 전화번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항의 전화해가지고 아니 무서워서 광고하겠어. 아니 사람이 어떻게 태어나서 배신을 할 수 있냐라고 항의 전화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앞으로 광고주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뭐 좋은 광고 효과로 관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빠지는 업체, 광고했다가 빠지는 업체에 대한 응징도 저희가 적극 강구할 예정입니다. 술친구 지금 제주 쉼투어. 지금 술친구하고 제주 쉼투어 사장님 네. 이 방송 보고 광고 괜히 했나? 제주 쉼투어 빠지면 저희 울릉도로 갑니다. 자, 제주 쉼투어 술친구 그러나 우리의 벗입니다. 제주 쉼투어 뭐 많은 또 특전이 있는데 우리 김장겸, 고대영 그리고 고영주, 이인호 이분들이 만약에 그 직을 내놓고 제주 쉼투어 계약한다 100% 무료. 100% 무료하기로 했습니다. 사장님하고 얘기된 겁니까? 아니요, 이게 제가 그냥 무료하면은 무료가 되는 거예요. 예. 제주 쉼투어 우리 그리고 홍초 좋습니다. 홍초 여러분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배신자는 응징해야 됩니다. 예. 자, 오늘 또 우리 관우 나이트클럽과 또 함께 하실 텐데, 네. 어떻습니까? 우리 저 결혼 한 달을 앞둔 시점인데 이때 많이 싸우지 않나요? 아니요, 싸우는 일은 없어요. 그래? 네. 아니 통상 뭐 혼수 갖고 뭐 이렇게 뭐 의가상하고 그러기도 하는데. 저희는 그냥 저희 자치적으로 해결하기로 했기 때문에 양가에서 오가는 거 없이 네, 저희 자치 이러면 안 싸웁니다. 네. 이 인천이 원래 그 천혜의 도시, 자연 도시이기 때문에 네. 가전 제품을 사봐야 전기가 들어오지 않으니까 꽂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뭐 혼수가 필요 없는 거지. 저희 발전 모터를 돌리고 있어요. 예, 그래요. 뭐 혼수 왜 합니까? 네. 서로 사과 개짝 하나 넣고 하는 거지 뭐. 아니 근데 실제로 김용민 PD도 잘 알겠지만 결혼해서 살다 보면은요 혼수 별로 필요 없어요. 그렇지. 네. 괜히 또 급하게 사가지고 네. 바가지 쓰는 경우도 있고. 맞아요. 또 쉽게 망가지기도 하고 말이죠. 정말 필요할 때 결혼해서 네. 살다 보면 필요한 물건들이 있거든요. 그때 사면은 효용성이 굉장히 큰데 결혼을 하니까 이것도 사야 되고 저것도 사야 되고 해가지고 막 사지 않습니까? 네. 그게 나중에 후회하더라고. 네, 그래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제 혼수는 술친굼. 이거를요? 필요하셨습니까? 본인은 필요하잖아. 본인은 필요하잖아. 본인은 필요해. 요새 술 많이 안 먹는데. 그리고 술을 안 먹어도 먹겠습니다. 근데 신혼여행은 제주 쉼투어로. 아하. 제주 쉼투어로. 신혼여행을 제주 쉼투어. 어디 뭐 딴 데로 정했어요? 정했습니다. 취소하시기 바랍니다. 제주 쉼투어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니 그 모히또 가서 몰디브 한잔 해야 되긴 곳으로. 어디? 모히또 가서 모히또가 뭐예요? 몰디브 한잔 하는 곳. 영어 그랬어요. 네. 영화를 안 봐요. 나는. 나는 저기 오로지 성경만 읽고 네. 찬송가만 듣기 때문에 이 세속의 것은 제가 접하지는 않습니다. 회복은 왜 이렇게 많이 하세요? 죄송합니다. 예, 농담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좀 정신 없을 때는 숙취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술친굼으로 여러분 많이 밀어주시고 또 이 술친굼으로 감당이 안 된다. 그럴 때는 또 쉼을 위해 제주 쉼투어를 많이 이용해 주시기 근데 이거는 바라겠습니다. 궁금한 게 꼭 술을 많이 먹은 날 먹어야 되는 겁니까? 뭐 상관없어요. 그 전에 먹어도 상관없고 그 이후에 먹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예. 그러나 숨초는 자기 전에 먹어도 잔 후에 먹어도 다 해롭습니다. 숨초는 먹으면 안 됩니다. 네, 여러분. 숨초 전화번호 다시 한번 여기로 해서 항의 전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술친굼은 한 박스에 5포가 들었네요. 네, 그렇게 생겼구나. 이게 하나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제가 일주일 후에 어떤 상황이 발생하는지 먹어본다고요? 예, 술도 안 먹었지만 한번 이게 또 먹어줘야지
이게 독이 탄 줄 어떻게 알겠어? 아니, 먹어봅시다. 이거 어떻게 예. 먹는 건지 궁금하네. 이거 뭐 똑같아. 진짜. 환이네요, 환. 자, 클로저. 자, 여기. 어이구, 세상에. 이거 물하고 먹어야 되나? 이 색깔이, 이게 보니까 강황 색깔이야. 네. 우리 강황 색깔이기도 하고, 똥 색깔이기도 한데. 자. 야, 이거 왠지 한약 먹는 것 같다, 이거. 한약. 여보. 도망가. 어딜 자꾸 도망가. 자꾸 도망가라고 하니까 진짜 도망가라고 하는 줄 알고. 우리 관우 나이트클럽 첫 번째 소식. 네. 어떤 소식으로 준비하셨습니까? 첫 번째 소식은 좀 충격적인 소식인데, 네. 노종면 YTN 해직 기자가 YTN 사장에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지난 25일에 그 YTN 사장 추천위원회가 열렸는데 여기서 서류 심사를 했어요. 근데 노종면 기자가 서류조차 통과를 하지 못하고 떨어졌습니다. 아니, 근데 얘기 들었어요. 뭐 보도 접하신 분도 많이 계시겠지만. 네. 근데 이게 딴 심사위원은 상관이 없는데 네. 공기업 지분을 가진 그런 업체의 심사위원이 공정성 부분에서 빵점을 줬다. 네. 맞습니까? 그게 공정성 부분인지는 제가 확실하게 알 수는 없네요. 구체적인 항목까지는 아직 나오진 않았는데 네. 어찌됐든 노종면 그 후보에 대해서 최저점이 0점이거든요. 예. 0점을 준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뭐 물론 노종면이란 한 사람만 놓고 보자면은 그 양반한테도 단점이 있겠죠. 네. 뭐 뭔가 좀 부족한 점이 있긴 하겠지만은 근데 그 다른 후보와의 상대적 경쟁에서 적임자를 찾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 상대 후보가 그럼 노종면보다 훌륭하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이거 좀 보셔야 되는 게 이게 떨어지면 뭐 말씀하신 대로 뭐 떨어질 수도 있는데 네. 근데 문제는 좀 이게 너무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YTN 구성이 그러니까 사장 추천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돼 있냐면은 그 YTN의 대주주가 3개 공기업이잖아요. 그렇죠. 거기가 그 어디냐면은 50% 넘어요 거기가. 네. 네. 한전 KDN 그리고 한국마사회, KGC 인삼공사 이렇게 3개 공기업이 대주주고요. 이 3개 공기업에서 사추위원을 3명을 추천을 해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방송학회에서 1명을 추천합니다. 예. 그러니까 약간 좀 외부 전문가들 그렇죠. 추천을 발표하겠다는 거죠. 예. 그리고 그 언론노조 YTN 지부에서 1명 추천합니다. 노동조합에서. 네, 그렇죠. 내부 구성원들의 의견도 반영을 해야 되니까요. 예. 그럼 5표입니까? 네, 총 5명인데 그 이 3명, 대주주에서 추천하는 이 3명이 사실상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만약에 이 셋이 담합을 했다고 한다면. 예. 그런데 이 놀라운 게 이 대주주들이 추천한 3명의 사추위원들이 마치 뭐 약속이라도 한 듯이 노종면 기자한테 0점을 줬다는 거예요. 빵점을 줬다. 네. 그러니까 뭐 최하점을 준 거죠. 네. 그러니까 YTN 지부에서 추천한 사추위원 그리고 그러니까 노조에서 추천한 네. 사추위원. 예. 그리고 방송학회에서 추천한 사추위원들은 점수를 줬다고 합니다. 예. 노종면 후보에게. 예. 그래서 만약에 이 3명 중에 1명이라도 그러니까 이 대주주에서 추천한 사추위원 3명 중 1명이라도 노종면 후보에게 점수를 줬으면은 서류는 통과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럼 결국에는 이제 노종면을 아예 예선 탈락시키려고 작당을 한 거라고 볼 수밖에 없겠네요. 이건 의도가 있는 거라고 볼 수 아니 있어요. 그러니까 점수라든가 지금까지 파악된 상황만 놓고 보면 최저점을 대주주 셋이서 그것도 공기업 네. 공통적으로 줬다. 음. 이건 뭔가 조금 석연찮은 대목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예. 뭐냐 그러면 예. 이제 이런 얘기들이 언론계에서 나오고 있는 거죠. 아이고 이거 그러면 저 누군가가 컨트롤 타워가 있어서 네. 노종면한테 빵점 줘라. 그러니까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긴 한데 예. 기본적으로 그 노종면 기자가 YTN 사장이 돼야 한다. 이건 아니에요. 예. 다만 지금 12명의 후보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13명이었다가 한 명이 이제 그만 사퇴를 했죠. 예, 김호성 예. 현 그 상무. 네. 예. 그래서 12명의 후보가 있는데 이 12명의 후보들 가운데 과연 노종면 YTN 해직 기자가
서류 심사도 통과하지 못할 정도의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인가? 네.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 상당수 언론계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이 동의를 못할 겁니다. 물론 이제 그 노종면 그 후보가 출사표를 던지고 나서 그 YTN 사내에서 논란이 있긴 했어요. 네. 그 노종면 그 양반은 복직을 해가지고 단계를 밟고 올라가서 뭐 보도 책임자도 하고 뭐 그런 다음에 사장에 도전해야지. 이거 너무 훌쩍 뛰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시각도 없지 않았어요. 네. 있었죠, 실제. 실제로 뭐 그런 얘기들이 좀 있긴 했었고요. 근데 어찌됐든 지금 언론계에서는 노종면 해직 기자가 되면은 뭐 여러 가지 상징적인 어떤 그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예. 해직 기자가 그 YTN의 어떤 대표 사령탑으로 해직 당시는 노조위원장이었어요. 그렇죠. 네. 예. 그 그리고 노동자의 대표였다고. 그렇죠. 그 노동자의 대표가 그 회사의 대표가 된다? 자격이 없나? 충분히 자격이 있다고 난 보는 거고. 그러니까 유독 노종면 한 사람에 대해서 넌 이게 없잖니? 넌 이게 부족하잖니? 이렇게 해서 떨어뜨린다? 이거는 정치적 의도가 있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아니, 그러니까 노종면의 결격 사유라고 자기들이 얘기하는 거, 노종면의 이른바 결핍이라고 하는 게 다른 사람의 경쟁력, 다른 사람의 우위, 이걸 설명해 주냐 이거야. 그렇잖아요. 그렇죠. 응? 그래서 어쨌거나 그때 뭐 상황을 딱 보면은 네. 그 YTN 안팎에서 그 2파전이라고 예상을 했대요. 네. 노종면 기자하고 그다음에 어떤 다른 후보가 있는데 그 사람은 누군지 몰라요? 그러니까 YTN 기자를 하다가 그 네이버에서 일을 하다가 온 사람이거든요. 윤종수 전 네이버 EC 창업 지원 TF 부장, 수석 부장. 네. 네, 이 윤종수 부장 전 수석 부장하고 그다음에 노종면 기자하고 2파전이라고 예상을 했대요. 예. 근데 서류조차 통과를 하지 못했다는 거는 좀 너무 이상한 일이죠. 네. 그러니까 언론 적폐라는 그런 화두가 있었고 예. 이걸 청산하는 게 문재인 정부의 어떤 역할 이런 계속 요구를 해왔었잖아요. 네, 예. 그런 분위기라든가 이런 맥락을 고려했을 때 최소한 다른 후보들과의 뭐 자격이라든가 이런 걸 비교해봤을 때 노종면 YTN 해직 기자가 서류 심사조차 통과하지 못할 정도의 자격 미달은 절대로 아니다라는 거죠. 그건 아니지. 그쵸.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러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더 큰 충격과 분노를 느끼는 건데 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모종의 어떤 기획이 있었다면은 본선에 올라갔을 때 이거는 자기들의 어떤 통제선을 벗어난다라고 판단을 해서 아예 그냥 예선에서 탈락시켜버린 거다. 네. 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예선 탈락감은 아니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래서 지금 뭐 궁금하잖아요. 이게 만약에 노종면 기자를 떨어뜨리려는 뭔가 작전이 존재했다면 대체 누가 무엇을 위해서 그런 작전을 세우고 이렇게 실행을 했는지가 되게 궁금한 건데 네. 이게 아직 뭐 대주주가 추천했던 사추위원 3명이 당황했다는 것도 뭐 아직 정확하게 밝혀진 게 없기 때문에 뭐 그게 누군지도 아직 뭐 추정 정도의 단계일 뿐이죠. 근데 노종면 기자가 26일에 페이스북에 글을 썼어요. 예. 그 내용이 좀 상당히 의미심장합니다. 예.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읽어드리면 예. X에게 X에게. 네, 편지 형식으로 보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사장 공모 서류 심사에서 탈락하셨습니다. 이런 문자 통보를 받은 직후에 나는 당신이 떠올랐다. 웃고 있을까 안도하고 있을까. 이미 판을 짜고 결과를 알고 있었을 테니 당신은 내가 어떤 심정일까 상상하는 중이었을지도. 그러니까 이 X라는 사람이 계속 이 판을 흔들었다라는 컨트롤 것이. 타워란 얘기죠. 네. 예. 그래서 내가 왜 떨어졌을까? YTN 대주주들은 왜 내게 일괄적으로 0점을 줬을까? 왜 담합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무리수를 뒀을까? 대주주 측 심사위원 3명에게서 내가 단 1점이라도 받는다면 나를 배제하는 것이 불가능한 평가 방식이었기 때문이다. 이 후보자 중 이정현 전 새누리당 대표의 동생이 있었고 내게는 1점이 절실했는데 그가 2점을 받았다고 들었다. 치밀하다는 말로는 부족하다. 무척이나 절박했구나 생각한다. 그자들이? 네. 그 YTN 대주주들은 공기업이다. 그들 회사의 경영진이 아무리 박근혜 정권 사람들이라고 해도 이렇게까지 절박한 결행이 가능한 것일까? 이 의문의 끝에서 X, 당신을 본다. 2달 전만 해도 나는 사장 이 부부를 꿈도 꾸지 않았지만 당신 움직임이 심상치 않았고 어떻게든 YTN 개혁을 막아 자리 보전을 하려는 시도였기에 그 시도를 깨기 위해 비밀 작전하던 나서게 되었다. 내가 나서자 당신은 노종면은 피바람을 일으킬 것이다. 통제불능의 소영웅주의자다 따위의 흑색선전으로
나에 대한 YTN 안팎의 지지 여론의 균열을 내려고 무던히도 노력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이 흑색성전을 벗어나는데도 굉장히 노력을 했었고, 근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결론적으로 이렇게 돼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X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당신이 누군지 압니까? 당신은 공정방송 투쟁에 동참한 적이 없습니다. 당신은 한때 인사 불이익을 받았을지 모르나 징계 전력은 없습니다. 당신은 결국 배석기와 조준희 품으로 투항해 보도훼손과 경영 악화를 주도 내지 방조했습니다. 이렇게 네. 그 사내 인사를 얘기하는 거네. 사내 인사죠. 네. YTN 내부 인사인 거죠. 그래요. 참 너무 안타깝습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뭐 시민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없네요. 네. 제가 봤을 때 계속 그 마타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실제로 그런 얘기가 언론계 주변에서 돌긴 돌았어요. 어떤 얘기냐면 노종면 해직 기자가 YTN 사장이 되면 컨트롤을 못할 것이다. 아예 씨도 안 먹힐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뭐 말하자면은 이 권력이 컨트롤을 못할 것이다. 네. 그런 얘기들이 계속적으로 출처불명인 상황에서 그러면은 제기에 들릴 정도니까 공영방송 사장은 컨트롤이 돼야 합니까? 이제 그런 문제부터 시작을 돼야 되는 저기 거고요. 박근혜 이명박 때하고 뭐가 달라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그 얘기가 일정하게 모르겠습니다. 먹혔던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YTN 사장과 관련해서 노종면에 대한 부정적인 어떤 기류가 분명히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기류가 분명히 있었고요. 혹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지금 YTN이 어떻게 보면은 공영 언론 적폐청산의 시작이 되어버렸잖아요. 예. 일단 뭐 조준희 사장이 스스로 물러났고, 거기 이제 새로 이제 사장을 선임하는 좀 그런 구조인데, 뭐 어쨌거나 이 YTN의 향배에 따라서 뭐 향후 김장겸이나 이제 고대영에게 주는 시그널이 분명히 있을 거란 얘기죠. 어찌됐든 지금 뭐 공기업의 그 대표들은 뭐 박근혜 정부 때 임명이 된 사람들이고, 그래서 뭐 정권과는 상관없이 일단 사장 추천위원회 구성이 이렇게 돼 있으니 이 사람들이 어떻게든 이 시동 거는 걸 막아야겠다라는 판단을 했을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목을 내놓더라도 네, 뭐 그런 판단을 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그러니까 조준희 사장이 사퇴했을 때 KBS와 MBC가 그 다음 수순일 거라고 언론계에서 예상을 했거든요. 그렇죠. 예, 사퇴를 했으니까 이제 고대영 사장과 김장겸 사장도 그 수순으로 가지 않겠느냐 얘기를 한 상황이었고, 근데 두 분은 지금 버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YTN의 이 행보가 사장 추천위원회의 결정과 행보가 대단히 주목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 아주 지금 이상하게 제가 봤을 때는 꼬여버린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이제 노종면 씨가 만약에 YTN 사장이 된다면 그 상징적 효과, 아까 우리 민동기 국장 얘기했지만 그 상징적 효과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엄청나죠. 마찬가지로 노종면 후보가 예선에서 탈락했다? 이것도 엄청난 상징적 효과를 갖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제 사장을 누구를 세우느냐에 따라서 그 역사가 바뀌지 않습니까? 많이 바뀌죠. 김재철로 하나 바꿨더니 MBC가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골로 가잖아요. 왜냐하면 인사권이 있거든요. 무서운 겁니다, 인사권이. 아, 그래요. 노종면 기자. 결국 뭐 이제 새로운 사장 누가 되든 복직을 하긴 할 거 아니겠습니까? 3명? 나머지? 그러면 이제 노종면 기자는 사장 선거에 나가서 안 되면은 나 그냥 YTN 복직 안 하겠다라고 얘기했다가 저런 그 적폐 세력들 내가 두 눈 뜨고 저들이 좋은 꼴 이렇게 할 수 없다. 해서 복직 된다면 하겠다. 이런 입장을 또 표명했어요. 그래서 2008년 그 상황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그냥 개인적인 생각인데 YTN은 나름 정상궤도 쪽으로 간다고 언론 시민단체들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언론개혁의 동력이 KBS, MBC 이런 쪽으로 막 시민단체들도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YTN 사장 추천위원회가 한마디로 이제 언론 시민단체들이라든가 언론운동 쪽에 뒤통수를 친 거죠. 안타깝습니다. 너무 안타깝고요. 참, 너무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무슨 결국 찝히는 게 이런 거예요. 무슨 경험이 없고,
광고 수익 창출 이게 과연 가능하겠는가 그런 거 안 해본 노종면이 아니 그게 중요하다면 조준이 그냥 앉혀야지 왜 조준이를 내쫓아?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뭐 경영 지표라든지 아니면 경영에 대한 경험 이런 거를 0점 줬다고 해도 근데 방송사 사장이 단지 그것만 평가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YTN에 필요한 게 뭡니까? 공정성 회복이고 신뢰성 회복인데 네. 아니 그런 점에서 보면 노종면만한 사람이 있나 이거야.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표가 있을 텐데 이게 0점이 나왔다는 거는 전부 다 0점을 줬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뭐 이거 평가표를 일단 공개를 하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이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왜 이런 결정을 왜 내렸는지도 알아봐야죠. 오늘은 녹화 날이 7월 26일이었는데 네. 오늘은 7월 27일입니다. 그래요. 하루 사이에 또 모였습니다. 네. 예. 절대로 발생할 가능성이 희박했던 일이 정상근 선수가 예. 추가 녹화에 예. 참석을 하는 아. 대이변이 예. 그거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또 설명을 하자면은 네. 저희 예전에 지식 라디오에서 녹음을 했을 때 이제 USB로 녹음을 했어요. 네. 꽂아가지고. 근데 제가 다 끝날 때 한번 딱 누르고 좀 기다려야 되는데 인식하는 시간을 줘야 되는데 그냥 뽑은 거야. 마음이 급해서 다 날라갔습니다. 네. 뭐 따로 하드에 저장하거나 그런 게 없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민동기 부장께 전화해서 이게 참 한 번 더 녹음하면 안 되겠는가 했더니 난색을 표하면서 상근이한테 물어볼게 라고 했어요. 그거 어떻게 됐죠? 상근 네. 점점점 문자로 네. 상근 점점점 아무 얘기도 안 했어. 네. 상근 점점점 했더니 바쁘다고. 우리는 소울메이트입니다. 예. 눈빛만 봐도 알아요. 눈빛만 봐도 압니다. 예. 사실은 어제 예. 얘기를 해서 네. 한 번 더 녹화를 해야 된다 네. 해가지고 추가 녹화를 해야 된다 얘기를 끝내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최욱현 PD하고도 얘기를 끝내고 네. 이제 마지막 남은 예. 장벽 예. 정상근 선수한테 그래서 딱 얘기를 던지기 전에 굉장히 제 나름대로는 안을 많이 마련했어요. 예. 네. 안 한다고 했을 때 예. 밥 사줄게. 예. 1차 밥 사줄게. 예. 2차 술 사줄게. 3차 근데 축의금 많이 낼게. 이렇게 했는데 4차도 있어요. 4차. 4차 뭡니까? 죽을 4자에서 우리 고기춘 실장님을 데리고 올라와서 고 실장님이 제안하게 만드는 결혼식 주차 관리를. 그렇게 나름 보관을 하고 딱 던졌는데 네. 예 그러는 거야. 야, 어제. 네. 이거는 혁명입니다. 그렇습니다. 혁명과 네. 동일한 상황입니다. 네. 깜짝 놀랐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제가 어제 네. 통장 정리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버라이어티 클럽의 출연료가 상승한 거를 보인지 상승 맞습니다. 상승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그래서 그동안은 그러면 입금액이 좀 적어서 입금액에 상응하는 출연을 했었군요. 그럼요. 먹은 대로 해야죠. 이 물욕의 눈이 어두운 정동지. 물욕의 눈이 어두워. 전 최저 초급으로 칩니다. 기획에서 돈 올라가는 거. 알겠습니다. 네. 뭐 사안의 중요성 때문에 오신 건 아니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 하여간 여러분 오늘 왜 우리가 다시 재녹화를 했느냐 좀 설명을 하자면은 어제 그 녹화했을 상황이 점심시간이었단 말이죠. 그렇죠. 7월 26일 점심시간 노종면 빵점 여기까지가 이제 사실은 우리가 이야기했던 팩트의 전부였습니다. 네. 근데 그 이후에 거의 이거는 뭐 정말 정광석화였죠. 네, 전광석화와 같은 1892년부터 1942년까지의 상황. 이 상황이 어제 오후에 발발했습니다. 예. 1892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모릅니다. 많이 일어났을 것 같아요, 느낌이. 예. 자, 그래서 하여간 어제 오후의 상황들 우리 한번 브리핑을 한번 해보고 앞으로의 전망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무슨 상황이냐? 네, 25일에 노종면 전 기자가 해직 기자가 차장에서 떨어진 다음에 올라간 사람이 총 4명이었어요. 4명이었죠. 네. 자, 근데 그 전에 이제 단독 보도한 데가 미디어 오늘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그거 어떻게 그걸 입수를 했나? 예?
그 단독 보도 어마어마한 대회비일 거 아니에요, 그게. 기자가 김도연 기자인데 예. 나름 그 YTN 쪽에 예. 파이프라인이 많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바로 그냥 단독 보도를 했죠. 그것 때문에 YTN과 사추위에서 난리가 났었다고. 난리가 났어요. 네. 김도영 기자한테 전화해가지고. 네. 전화까지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미디어오늘 보도 때문에 지금 사추위원들도 굉장히 지금 곤혹스럽다 이런 얘기를 좀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 뭐 아마 그 보도 아니었으면은 그냥 그대로 뭐 정광석처럼 일을 처리. 제가 봤을 때 그럴 가능성이 좀 있었어요. 그러면서 아예 사장 선임까지 스트레이트로. 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데. 예. 근데 어쨌거나 그게 이제 노종면 기자가 떨어진 게 알려지면서 뭐 SNS 상이나 이런 데서 뭐 여론들이 굉장히 좀 안 좋아졌단 말이죠. 정말 저는 뭐랄까요, 그 뺨 맞은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네. 예. 하여간 좀 그래서 너무나 하여튼 충격이 컸습니다. 특히 우리 언론 개혁을 바랐던 시민들의 그 멘붕은 뭐 이런 말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그게 미디어 오늘이 그 과정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네. 1차 결과를 보도를 하니까 이게 당연히 2차에도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었는데. 네. 그렇죠. 그래서 총 어제 4명이 올라가가지고 면접을 본 거죠. 네, 면접을 봤는데 그 4명이 강갑출 전 YTN 라디오 대표, 그다음에 정영근 전 YTN DMB 상무, 또 주동원 전 YTN 해설위원 실장, 그리고 윤종수 전 네이버 EC 창업지원 TF 수석부장. 내 딸이 YTN 출신이죠? 넷다 YTN 출신이고, 뭐 윤종수 전 네이버 수석부장은 예전에 한번 회사에 큰 손해를 끼쳐가지고 그래요? 징계를 받았다. 징계를 받았던 전력이 있고. 무슨 횡령 문제입니까? 횡령은 아닌 것 같고 뭔가 좀 사업 실패에 대한 책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근데 이제 많이 분노하시는 분들은 저 지금 정상근 기자가 언급한 저 네 분은 통과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노종면 해직 기자가 저 네 사람보다 과연 못한 게 뭐가 있냐? 못한 게 뭐가 있냐? 이건 좀 아니다. 이건 거죠. 노종면 선배는 뭐 돌발 영상도 만들어서 YTN 킬러 콘텐츠 그 효자를 만들었죠. 효자를. 네. 지금 그랬는데 이 윤종수 전 부장은 이렇게 좀 그런 문제들이 좀 있었고 나머지 세 사람은 뭐 아시겠지만 전 YTN 라디오 대표, 뭐 전 YTN DMB 상무.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하여튼 배석기로부터 쭉 이어져 온 구본원 배석기 이렇게 쭉 이어져 온 지난 지랄 같은 세월에 잘 나갔던 분들이죠. 잘 나갔던 분들이죠. 지랄 같은 세월에 잘 나갔으면은 말 다 한 거지. 근데 지랄 같은 세월에 온몸으로 저항해서 이 공정 언론을 위해 싸우겠다고 한 사람이 예선 탈락을 했다. 이건 진짜 이건 심사가 아니라 테러입니다. 테러. 그래서 올라간 노종면 기자가 떨어지고 올라간 사람이 이런 분들이니 YTN 내부 구성원들로서는 열이 받죠. 화가 나서 굉장히 이제 세게 어제부터 이제 항의를 시작을 한 모양입니다. 굉장히 뭐 세게 항의를 했는데 결국 그 지금 사추위, 그러니까 YTN 사장 추천위원회에서 이 올라온 4명에 대해서 전부 다 부적격 판정을 내렸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1차 심사를 했던 사람들이 1차 심사를 해서 노종면을 날리고 그 4명을 정했던 그 양반들이 2차에 그 4명 불러다잡고 너희들 냈다? 부적격이다. 이 데스노트.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정말 코미디를 한 거예요. 이게 뭐야 이게 대체? 뭐야 이게 대체? 그래서 뭐 저희 YTN 사추위원 한 명은 면접이 끝난 다음에 취재진들을 만나가지고 뭐 해당 그 이번 사장 후보자들은 뭐 부적격, 해당 없음으로 결론이 났고 뭐 곧 이제 자료가 나갈 거다 막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그 되게 의아한 일이잖아요. 이럴 거면 뭐하러 1차에서 그러니까 1차에서 다 부적격 해가지고 다 끝내버리든가. 아예 그러면은 좀 의심할 바가 없죠. 굳이 1차에서 이렇게 어쨌건 좀 의아한 그런 성적을 냈다가 그렇게 자기들이 붙여놓은 4명을 갖다가 다시 또 면접을 본 다음에 이 사람들은 다 부적격이다 라고 하면은 이상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1차 발표가 나고 1차 발표가 났다기보다는 1차 결과를 미디어 오늘이 단독 보도하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됐고 들불 같은 민심이 막 일어나면서 그러면서 이제 사추위 멤버들이 그러니까 심사위원들이 쫄았던 게 아니겠는가. 굉장히 압박을 받았죠. 실제로 전국 언론 노조 그 유튜브 가니까 그 아침에 YTN 상황이 쫙 촬영이 됐는데 격렬합니다. 와, 난 그 양반들이 진짜 진심으로 화가 난 표정을 그 진짜 사람이 화가 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어디서 무슨 교재를 만들면은 그거 틀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자료화면 보여주세요.
어떤 누가 힘의 역할을 하지 않았는지, 과연 이러려고 사추위를 가동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후보자 중에 모두가 부적격자라고 한다면 재공모를 한다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걸 제가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충분히 사추위원들이 판단할 수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산하지 않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어떤 누구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정중하게 부탁드렸습니다. 공정심사 한다더니 0.4 웬 말이냐, 0.4 웬 말이냐, 공정방송 증식 주세! 네, 아주 네. 정말 격한 그런 분노가 네.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예. 9년을 어, 숨죽이면서 제 목소리 못 내고 예. 지금 버텨온 거 아닙니까? 네. 정권이 교체가 됐고 음. 조중희 사장은 스스로 나갔어. 네. 네. 그래서 이제 좀 문이 좀 열리는가 싶었는데 음. 1차 통과된 사람들 몇 면을 보니 이거는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속된 말로 빡치는 거죠. 아,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너무 꼴이 우스워졌고, 하여간 정말 이런 코미디도, 생 코미디도 없는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만은.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이제 재공모를 해야 되는 거죠. 재공모. 네. 그러니까 다시 이제 사장을 이제 찾는다. 네. 이런 공고를 낸다는 건데, 그렇죠. 그러면 기존에 지원한 분들은 다 지원할 자격이 없어집니까?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이미 떨어진 사람들을 다시 해가지고 그 사람을 사장으로 만든다는 것도 되게 근데 이게 모양새가 문제가 바뀐 거잖아요. 문제가 뭐냐면 음. 재공모 지원 자격과 관련한 규정이 없어요. 이거 좀 웃기네. 네. 그러니까 아무도 이런 상황을 응. 고려를 하지 않고 예상도 못했던 예상을 거야. 못했던 거죠. 이런 그림 자체가 없었고 이런 가능성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네. 이거는 한마디로 4명 다 탈락. 이거는 틀불 같은 민심에 따른 그런 그리고- 결과라고밖에 볼 수 없어요. 그리고 규정이 없으면은 네. 통상적으로 사추위원들 간에 논의를 해가지고요. 어. 재공모를 할 때 네. 지원 자격을 어떻게 할 것이다. 이걸 아마 입장을 내놓아야 될 거예요. 예. 근데 뭐 관훈 나이트 클럽이 업데이트 올라가는 시점에 YTN 사추위에서 그 입장을 내놓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아마 지금 사추위원들이 골머리를 앓는 지점일 겁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은 뭐 경쟁자들 가운데서 점수가 미달돼서 뭐 안 됐습니다. 이런 건 있어도 네. 자격 없음, 뭐 자질 미달 이걸로 결론을 낸 적이 과연 과거에 있었나? 어쨌든 그 중에 한 명은 뽑았었을 거 아니에요. 거의 과거에는. 됐죠. 이런 경우가 거의 없었죠. 그러니까 네. 정상근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전부 좀 문제가 있다 그러면 1차에서 그냥 다 걸러버리죠. 그렇지. 예. 근데 통과를 시켜놓고 네. 네 명을 통과를 시켜놓고 4명 다 부적격자. 이거는 뭡니까? 넷을 빅엿을 먹은 거. 그러니까 이게 웃긴 거지 이게. 아니, 교통비는 주나? 저는 이제 그날 밤에 그 술이 곤드레만드레 취했을 것이다. 그 아침에 뭘 해야 되느냐? 술친구입니다. 우리가 너무 방치를 했군요. 술친구 여러분. 네. 군뱅이 예. 파워. 예. 그렇습니다. 혹자는 무슨 뭐 식초에 물 타서 먹어도 된다. 그건 개뻥입니다. 아니, 술친구밖에 홍초는 없습니다. 괜찮다고. 홍초? 광고하지 안 들어왔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02-3144-7737. 네. 저는 홍초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홍초 말고는 받을 생각이 없어요. 술친굼 여러분, 상쾌한 아침을 위한 술친굼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재공모 절차도 지금 아무런 그림이 가닥이 안 잡혀 있는 상황이다. 그림이 지금 안 나와 있는 상태죠. 네. 그러면 지금 김호성 상무가 계속 그러면은 당분간 대행 체제를 유지하는 겁니까? 네, 아마 그럴 것 같아요. 다음에 김호성 상무가 출마하는 건 아닐까요? 일전에 좀 그런 일이 있었죠. 김우성 상무가 출마를 했었어요. 근데 출마를 했는데 뭐 내부 구성원들이 뭐 엄청나게 반발을 해서 일단 본인이 사추위를 구성한 거 아니야 한마디로. 네, 본인이 사추위를 그렇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김호성 상무가 이렇게 구성을 해놨는데 자기가
거기에 출마를 해. 거기에 출마를 한다라는 게 좀 우스우니까. 네. 근데 뭐 내부에서는 이렇게 막았죠. 그래서 본인이 내부 의원들이 이렇게 반대를 하면 난 나가지 않겠다라고 사퇴를 했어요. 예.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사실상 그 이미 YTN 사장에 지원할 사람들은 1차 때 다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예. 근데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부적격 판정이 내려진 셈이란 말이죠. 예. 근데 그래서 2차에 나올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 그러니까 원래는 13명이 지원을 했잖아요. 네. 근데 김호동 상무가 빠지면서 12명이 됐거든요. 예. 근데 12명이 지금 분위기를 보면 폭삭 망한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한 사람이 남습니다. 그럼 자기가 아니 그런 얘기를 우스갯소리를 한 사람도 있어요. 오. 네. 그렇지. 자기는 자격 미달이라고 판단받지는 않았으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또 만약에 사추위가 새로 구성된다면은 네. 자기가 안 나갈 명분은 사라진 거 아니에요? 안 나갈 이유는 나오겠네. 자기 내기를 한번 건졌습니다. 나온다 안 나온다. 우리 정국지. 나온다 안 나온다. 네. 저는 나올 것 같습니다. 우리 민 국장님. 저도 나오는 쪽에 걸겠습니다. 저도 나오는 쪽에 걸겠습니다. 네. 예. 이게 내기가 되나요? 내기 끝. 예, 이걸로 이제 정리가 다 됐습니다. 나올 것이다. 그러면은 이 상대 진영에서도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전에는 이제 노정면으로 단일화가 됐는데 네. 이번에 또 나올 만한 분이 있을지. 뭐 본인 의사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거론되는 분들 중에서는 뭐 예전에 해직 기자였던 우장균 기자협회장 전 하셨던 기자협회장도 분. 예. 거론이 되긴 했었었죠. 네. 그분 나올 생각은? 그거는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추위에서 재공모 지원 자격과 관련해서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를 일단 봐야 되는 거고요. 예. 그 입장에 대해서 뭐 YTN 노조라든가 언론 단체라든가 이런 쪽에서도 어떤 또 스탠스를 가질지 이게 지금 굉장히 골치가 아픈 문제입니다. 노종면 기자는 안 나온다. 재공모에 네, 지원하지 응하지 않겠다는 않겠다라고, 입장을 밝혔는데 음. 만약에 그냥 사견인데요. 네. 지원 자격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사추위에서 만약에 다시 지원할 수 있다. 예. 이것도 좀 웃긴 웃긴 상황이긴 아니, 합니다만. 상황이 그렇게 된다면은 저 노종면 기자가 나는 응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예. 다시 재공모예요. 예. 아니 지금 예를 들어서 뭐 다른 분이 또 나온다? 글쎄요. 저는 현재에서는 지금 이 사추위에 대해서 국민들이 분노를 해가지고 결과가 엎어진 거 아닙니까? 다시 제로 베이스가 됐다면은 그러면 빠질 이유가 없지. 다시 나와야 될 그런 명분도 난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재공모 절차를 다시 밟을 때 아까 얘기한 그 김호성 상무가 다시 응모를 할 것인가, 지원을 할 것인가, 이게 이제 포인트 중에 하나고요. 또 하나는 지원 자격과 관련해서 만약에 다시 할 수 있다면 노종면 해직 기자가 지원을 할 것인가. 요건 아마 언론 시민단체 쪽에서도 아마 같이 논의를 할 거예요. 예. 그리고 나머지 하나 변수가 YTN 주변에서 이렇게 나오는 얘기인데 만약에 지원 자격을 1차 지원하는 사람이 없도록 이렇게 해버리면 예. 기존에 나왔던 사람들은 자격 없다. 자격 없다. 이렇게 정리가 되면 노종면 해직 기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해직자 복직 문제를 지금 YTN이 노사 간에 논의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복직을 해서 예. 어떤 뭐 보직을 하나 맡든가 예. 하여튼 이렇게 복직을 해서 예. 단계적으로 올라가는 방법 뭐 그런 얘기도 조금씩 나오는 것 같긴 해요. 그림이 어떻게 그려질지는 잘 모르겠어요. 자, 지금 하여튼 YTN 내부 사정은 어떻습니까? YTN의 제 패친들, 네. 여기 패친들 보니까 와 세상에 이렇게 격앙되게 정말 드러내놓고 분노를 표하는 경우를 뭐 전에도 보지 못했던 것 같은데 이분들이 진짜 빡쳤더라고요. 예. 네, 좀 그럴 법도 하죠. 그 사실 뭐 아까 앞서 방송에서 계속 뭐 얘기를 했듯이 하여튼 공기업에서 추천한 3명의 사추위원들이 똑같이 0점을 줬다는 거는 그야말로 뭐 담합 가능성밖에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예. 네. 그렇게 해서 노종면 전 해직 기자를 이제 날리고 그 다음에 이제 뽑아놓은 사람이 그 과거 이제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이른바 잘 나갔던 간부들이 올라갔으니 네. 이분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의심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봤을 때 공기업의 대주주 3명이서 특정 후보에게 일괄적으로
0점을 줬다. 이거는 조금 이상한 대목이 있거든요. 그러면 공기업이라고 하는 게 앞서 방송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권력의 향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렇지, 사람들이거든요. 그랬을 때 도대체 그러면 이 공기업, 이 대주주 대표하는 선수들이 왜 그런 결정을 내렸을까? 이건 좀 석연치 않은 대목이 분명히 있긴 해요. 요건 나중에 당장은 좀 파헤치기 힘들겠지만 나중에 한번 좀 파헤칠 필요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한번 좀 이 문제와 관련해서 또 심도 있게 한번 토론해보는 자리를 갖도록 하고 참 이제는 정권마다 호환이 되는 이런 호환들, 언론계의 호환들 그렇죠. 좀 정리가 될 필요가 있겠다. 110볼트는 110볼트를 사용을 하고 220볼트는 220볼트로 사용을 해야죠. 전 세계 어디 가나 다 꽂혀. 이런 식의 미디어 저널리스트는 이제 좀 우리 세상에서 안 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기회주의가 활개치던 시대 언론도 많이 병들었습니다. 그 시절에 고난받은 분들 있죠. 정의로운 또 공정 언론을 위해서 애써 싸웠던 분들 이런 분들이 박대받고 또 지금 이 시점에서도 그때의 투쟁 경력 때문에 저 사람 불안하다. 저 사람 소영웅주의자다. 저 사람 독선적이다. 이런 얘기를 듣는다면은 도대체 우리가 촛불은 왜 들었으며 혁명은 왜 했냐? 이런 거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얘기를 하면은 도대체 누가 그럼 싸웁니까 앞으로? 그 지난 세월에 잘 나갔던 사람이 경영 잘한다, 뭐한다 해가지고 사장이 될 것 같으면 뭐가 달라졌냐 이거야. 명예회복과 함께 또 책임 있는 역할을 맡겨서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들. 이제는 전 김대중 대통령을 참 정치인으로서 존경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분이 사실은 이제 재임 중에 민주화 운동을 했던 분들을 위해서 명예회복과 함께 보상을 해줘야 한다. 근데 사실 우리나라 민주화 운동했던 분 중에 보상받고 싶어서 민주화 운동한 분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 차원에서 보상해야 한다는 건 뭐냐면은 그 지난 세월에 그렇게 고생을 해놓고 이제 와가지고는 그때 고생하긴 했어 이러고 말면 누가 과연 이 나라를 정의로운 나라로 보겠느냐라는 게 김대중 대통령 말씀이거든요. 지난 세월에 해직당하고 여러 가지로 고초를 겪었던 이런 언론인들 좌천되고 마이크 빼앗기고 카메라 밖으로 축출당했던 이런 사람들이 다시 본래 자리로 돌아와서 역할을 수행하는 것, 그거는 무슨 권력이나 기득권을 얻는 게 아니라 당연히 복원돼야 할 그런 역할을 부여받게 된 것이다.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정의가 바로 서는 것이다. 이런 점을 좀 분명히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차수견 전 보건의료 노조위원장 우리 여성 이제 위원장님이셨는데 그분이 사실은 27년 전에 한양대 병원 수술실 간호사였는데 노동운동 시작하면서 27년 동안 그야말로 감옥도 갔다고 온갖 고생을 많이 했어요. 지난번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박근혜가 감옥 가가지고 그 올림머리 못하니까 올림머리 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면서 그 감옥생활 가이드를 일러주셨던 그분이 바로 차수견 위원장이신데 그분이 이번에 이제 복직을 했어요. 27년 만에. 근데 가장 어렵다는 가장 고되다는 수술실 간호사로 돌아갔어요. 근데 수술실 간호사가 27년 전 수술실과 지금 수술실은 저 판이하게 다르지 않습니까? 완전 다르죠. 우리 방송도 보면 27년 전에 릴 테이프로 방송하던 때였지만 지금은 다 컴퓨터로 하지 않습니까? 완전히 다른 환경인데 다른 환경 들어가서 카메라 잡는 거나 마찬가지지. 카메라맨이라면은. 근데 지금 수술실 들어갔더니 다 기계야. 너무 어려워서 열심히 지금 업무에 적응하느라고 애를 쓴다고 하는데 그때 이제 사실은 이제 30대 초반이었는데 지금은 58이야. 한 2, 3년 지나면 이제 은퇴를 하실 그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하신다고요. 그 어려운 수술실에 왜 들어갔냐라고 하니까 옳은 일을 하다가 그렇게 해서 쫓겨난 사람이 다시 돌아올 자리는 바로 그 자리여야 한다. 원래 있던 그 자리. 원래 있던 바로 그 자리여야 한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저는 그 얘기가 너무나 마음이 짠하게 다가왔고요. 어렵고 힘들고 귀찮은 일이 많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존심,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수술실로 들어가는 이 차수견 위원장 너무 참 존경합니다.
김용민이가 그래서 요즘에 다시 SBS 원래 있던 자리.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예, 뭐 딴 데서 불러주진 않았습니다만. 네, 여러분 하여간 술친금 짱입니다. 예, 자 얘기가 그렇게 흘러가요. 맥락이 없어. 예, 뭐그 숨쳐도 네. 제자리로 돌아와야 한다. 이런 얘기를 또 오늘 하고 싶습니다. 네. 모든 걸 다 제자리로. 예. 알겠습니다. 자, 뭐 또 추가 녹화는 여기까지 하고 네. 다시 7월 26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 MBC PD 수첩 제작진이 21일 오후 6시부터 네, 제작 거부에 돌입을 했습니다. 예. 그 PD 수첩 소속 PD 11명 중에 10명이 동참을 했고요. 그 이 제작 거부가 아마 시사 제작국, MBC 시사 제작국 전체로 이어질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제죠. 그러니까 녹화일 기준으로 어제 25일에 시사 제작국 기자하고 PD들이 오후 6시에 총회를 열었거든요. 예. 근데 이 자리에서 총회 결과 그 조창호 시사 제작국장에 대한 즉각 사퇴를 요구를 하면서 아이고 이 다른 조창호 형님, PD들도 제작 거부에 나설 수 있을 것 같은 좀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우리 조창호 형님하고 저하고 그 대학원에서 수업을 같이 들었어요. 네. 그 저기 국민대학교 사람이 좀 차분하고 뭐 그냥 뭐 이렇게 독해 보이지 않고 그랬는데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납득이 안 되네요. 그러니까 조창호 지금 부장인가요? 국장이죠. 국장. 네, 조창호 시사제작국장. 국장하고 조창호 국장은 기억 잘 못할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미디어오늘에 갓 입사를 했을 때 이제 MBC 그 전에 출입하고 있던 선배들로부터 이제 인수인계 같은 걸 봤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옛날 취재원들 만나고 있을 때 제가 껴서 같이 만나고 그렇지, 했을 그렇지. 때 그 취재원이었어요. 그때는 지금의 전국언론노조 MBC 본부 조합원. 조합원. 네. 그때 92년 파업 때도 열심히 하셨어요. 열심히 했고요. 네. 그래서 한식농성에 함께 참여했고. 상당히 강성 기자로 제가 소개를 받았고 실제로 굉장히 강성이셨고 그리고 이제 뭐 다른 데 출입처 배정받고 이런 취재를 하다 보니까 뭐 몰랐는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제가 알고 있는 그분이 맞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이분이 왜 여기 그 시사 제작국 PD들이 왜 이 조창호 국장에 대한 사퇴를 요구를 하느냐라고 보면은 일단 PD 수첩 PD들의 제작 거부의 직접적 이유가 바로 이 아이템 때문인데요. 그 제작진이 내달 1일에, 그러니까 8월 1일에 한상균을 향한 두 개의 시선이라는 아이템으로 방송을 하고 싶어서 그 기획안을 냈답니다. 그게 원래 한상균 그 구속과 관련한 그 한국의 노동 운동이라든가 노동 문제를 다루는 그런 아이템이었는데 굉장히 그 우려?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를 하니까 그나마 이제 제작진이 저렇게 양보를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안 된다라고 한 거죠. 근데 이거 안 된다고 한 사유가 진짜 어처구니가 없는데 그 조창호 국장이 이런 말을 했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PD들한테 당신들의 수장, 그러니까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을 얘기하는 거죠. 당신들이 당신들의 수장을 감옥에서 꺼내기 위해서 아이템을 하는 것은 방송법에 저촉이 된다. 이런 주장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MBC 기자 PD들이 전국언론노동조합 소속이잖아요. 근데 전국언론노동조합은 민주노총 산하의 산별이기 때문에 이 기자나 PD들의 그 수장이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다 뭐 이런 논리예요. 본인이 그 말이 안 되는 얘기라는 걸 잘 알 텐데 그래놓고 나도 드러내놓고 이야기하네요. 그러니까요. 놀랍네요. 네. 그 자리가 사람을 이렇게 맛있게 아니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할 수 있듯이 당연히 민주노총 조합원이라 하더라도 저기 한상균 위원장에 대해서 리더십은 인정하겠지만 그 사람을 우두머리 숫자에서 수장으로 생각하고 또 그의 어떤 그런 지시와 그의 이익을 대변하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부여받았다라고 누가 생각합니까? 그러니까요. 뭐 이게 뭐 민주노총이 자유한국당 같은 뭐 정치교사체도 아니잖아요. 그냥 노동조합인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어느 기자가 노동 문제를 다룰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그 예전에 지금은 참 이렇게 퇴행됐다고 생각을 하는 게 예전에는 아이템 발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취재를 해와요. 그럼 그 취재해온 걸 바탕으로 사전 시사회를 하거든요. 중간 보고도 하면서. 근데 그걸 했을 때 국장이나 부장이
저 너무 좀 편향됐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보강해야 될 것 같다. 예. 그래서 제작진하고 PD 기자들하고 굉장히 좀 논쟁도 하고 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프로그램 하나가 완성이 됐거든요. 예, 예. 근데 지금 저는 이번에 그 PD 수첩 제작진의 제작 거부 저 사태를 보면서 아이템을 발제를 했는데 그 발제한 거를 가지고 뭐 수장이다, 민주노총 수장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네. 이거는 좀 후퇴로도 너무 많이 후퇴를 한 거죠. 근데 또 이게 진짜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은 MBC가 뭐 그거 뭐 이해관계에 얽혀 있는 거를 방송에 내보내면 그건 방송법 위반이라고 조창호 국장이 얘기를 하셨는데, 예. 근데 MBC는 자사 관련된 자사에서 그 성명을 그렇죠. 네, 뉴스데스크에도 내보내잖아요. 그렇죠. 네. 그건 아니지. 한두 번이 아니죠. 네. 한두 번도 아니고 그렇지. 자사 소송에 걸려 있는 사람을 마치 이제 뭐 엄청난 범죄 피의자처럼 뉴스데스크에 얼굴을 MBC가 고소고발했다 그걸 뉴스로 내. 네. 그러면 사람들이 보기에는 뭐 잘못한 게 있어서 고소고발 당하는구나. 네. 민동기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네. 그런 거 자체가 다행히 예쁜 사진을 써주셔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이거를 이런 정말 어이없는 논리의 허점을 PD 수첩 PD가 조창호 국장한테 가서 이거를 얘기를 했대요. 아니 뭐 MBC가 지금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뭐 그렇게 주장하는 게 말이 되냐? 네. 라고 딱 하니까 그 조창호 국장이 뭐 그건 보도국 사정이라 자기는 모르겠다. 자기는 시사제작국장이고 네. 뉴스를 안 보시나 봐. 아니 안 보는 MBC 뉴스. 감도 안 보는 MBC 뉴스. 오로지 주조에 있는 주조의 근무 요원만 보는 MBC 뉴스. 그래서 김민식 PD가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그런 아니 또 심의실에 계신 분들은 봐야 됩니다. 또 민실이도 봐야 되고. 그렇죠. 예. 미디어로 기자들 봐야 되고. 직업적 이유 아니고서는 네. MBC 뉴스를 보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없기 때문에. 근데 역시 그 김민식 PD로 시작된 네. 이 발화, 음. 이 김장겸 사장 퇴진 운동의 발화가 일단 거기서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예. 그래서 PD 수첩 PD들이 제작 거부를 하고 그 다음에 부장 네. 이 보직 사퇴를 하고 그리고 어제 녹음 시점으로 지금 우리가 7월 26일 날 녹음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7월 25일 저녁에 시사 제작국 PD들이 총회를 했어요. 네. 그래서 만약에 거기서 총회 결정이 뭐냐? 네. PD 수첩 PD들이 제작 거부에 돌입을 하면 시사 제작국에 2580도 있고요. 네. 시사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예. 거기 있는 PD들도 제작 거부에 동참하겠다. 이거를 입장을 정리를 했더라고요. 아이고야, 뚝이 무너졌네. 그 뚝이 무너진 거죠, 지금. 이제 와장창이 된 거죠. 네. 예. 뭐 이제 이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이 분명하고요. 네. 예. 그렇다면은 글쎄요, 뭐 김장겸이나 이런 사람들은 옥새 투쟁에 돌입할까요? 아니면은 나는 그럴 용기가 있는 사람들은 아니라고 봐요. 지금 고대영 KBS 사장은 화물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다니신다고. 그래서 KBS 본부 조합원들이 예. 사장님 얼굴 좀 봅시다. 엄마 중에 진짜 노조원들하고 큰 충돌이 빚어지면은 박스에 숨어서 쿠팡에 실려서 네. 퇴근하실 것 같아요. 근데 뭐 거기 화물 엘리베이터를 탄다고 안 마주칠 리가 있겠습니까? 예. 이럴 땐 제주도로 가시는 편이. 제주도 그래요. 아이고 생각도 못했네. 아니 또 요즘 내 인생의 쉼표. 요즘 또 저녁에 예. 술 많이 드실 텐데 예, 그렇죠. 술친 국물 네. 원합니다. 그래서 네. 건강하게 그만둬야지. 그럼요. 건강 상해서 그만두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자, 우리 김장겸 사장님, 고대영 사장님 그만두시면은요, 제주도에 그 4박 5일 휴식, 네. 제주 쉼 투어가 제공하든지, 네. 제가 제공하든지. 그러니까 제주 쉼 투어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술친금도 무료 제공이 되고요. 예. 그리고 홍초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숨초 아닙니까 숨초? 숨초? 그딴 게 있었어요? 그래요. 역시 마실 땐 맹물 최고. 맹물의 뜻을 몰랐어 우리가. 맹물의 가치를. 예. 그래요. PD 수첩 그 PD들이 뭐 하여튼 일하면서 별의별 꼴을 다 당했다는 얘기도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PD 수첩 제작진이 뭐 직접적으로 제작 거부에 들어간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뭐 한상균 위원장 관련 노동 아이템을 예.
발제를 이제 거부를 해서 이게 들어갔지만 근데 사실 이 아이템을 그 PD들이 발제할 때부터 이미 어떤 그런 한번 부딪혀 보겠다 네. 이런 뜻이 또 있어 보입니다. 네, 뭐 그렇죠. 없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이게 예. 왜냐면은 그동안 PD 수첩 제작진이 공개한 PD 수첩 아이템 통제 실태라는 네, 그 자료가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보면은 예. 이거를 공개하면 당연히 받아들여지지 않겠구나라는 거를 생각하진 그렇지. 그렇죠. 것 같아요. 네, 자기 검열. 네. 네. 이게 뭐냐면은 이런 게 있었대요. 그 2014년 세월호 참사 직후에 세월호 유가족 분들이 우는 모습을 삭제하라. 네, 이런 지시가 있었다고 하고요. 예, 예. 그리고 2015년 7월에 국정원의 민간인 해킹 의혹, 2015년 11월에 교과서 국정화, 그리고 2015년 12월 백남기 농민 관련 취재, 네. 2016년 1월 두산 명예퇴직 관련 취재, 2016년 5월 4대강 녹조 관련 아이템, 2016년 12월 국정농단 배우인 김기춘 우병우 아이템, 2017년 2월 위안부와 소녀상 아이템을 불허하거나 네, 대폭 축소했다고 합니다. 예, 그래요. 근데 이게 보니까 이 PD 수첩뿐만이 아니에요. 그 어제 그 2580의 그런 네, 아이템 통제 그런 얘기도 나왔는데 예. 박근혜 씨 탄핵 소추 시점에서 아이템 축소 지시가 내려왔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전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아이템이나 뭐 유명 대기업의 보수단체 지원 아이템 이런 것들도 네, 제작이 거부됐다고 합니다. 아이고, 야, 이런 좀 막 나가네요 보니까. 그래서 네. 이런 제목이 나간 겁니다. 미디어오늘도 MBC하고 전쟁을 선포했어요. 네. 네. 제작 중단 PD 수첩, 그들은 감옥에서 일하고 있었다. 아니 그 취재하는 PD나 기자들이 아이템을 발제를 했는데 그게 계속 불허가 된다. 네, 그건 감옥이죠. 감옥이지. 예. 그냥 돈 받는 감옥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뭐 사실 저 감옥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네. 이치열 기자가 사진을 잘 찍었네요. PD 수첩 PD들이 그야말로 상식이 사라진 MBC의 실태를 이렇게 팻말을 들고 고발하고 있는데 네. 그 뒤에 MBC 사측이 건 2017 MBC 캠페인 기본과 원칙을 지키는 사회 MBC가 뭐 함께한다. 네. 뭐 이런. 아이고, 기본과 원칙. 뭐 어떤 의미의 기본과 원칙인지. 네. 정말 술 취하지 않고는 이런 제목을 달 수가 없는 겁니다. 얼른 깨셔야 됩니다. 아유, 그렇죠. 숙취 해소가 제일 중요합니다. 숙취 해소 된 다음에 그 사퇴한다는 얘기를 해야지. 네. 그래. 자, 술친굼이 도와드릴 겁니다. 네. 상쾌한 아침을 위한, 상쾌한 MBC를 위한 술친굼. 네. 바로 김장겸 사장님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말이 이 술친구에 포함되어 그래? 있네요. 살아서 집까지. 살아서 집까지. 네.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예. 걱정 마, 잘 풀릴 거야. 여기 있습니다. 여기. 예, 예. 여기. 자, 살아서 집까지. 예. 네. 살아서 집까지. 반대쪽에는 예, 그리고 걱정 마, 잘 풀릴 거야. 예. 알겠습니다. 아, 너무 좋네요. 우리 네. 김장겸 사장님을 위한 맞춤형. 네. 예, 우리 숙취 해소제라고 하면 안 돼요. 그럼요. 왜냐하면 이게 약이 아니라 아니기 때문에. 네. 그건 뭐 건강 보조 식품 정도니까 숙취 보조 숙취 보조가 아니라 숙취 해소 보조 식품. 숙취를 못 좋아하네. 생각만 해도 소리네요. 알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 보니까 오늘 미디어 오늘 나온 거 보니까 마봉춘 구출 대작전이라고 돼 있어요. 예. 네. 무슨 작전이 진짜 벌어집니까? 뭐 어떤 프로젝트가 있어요? 아니면 뭐 어떤 가공할 이벤트? 뭐 이미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대로 뭐 MBC에서 뭐 내부 구성원들이 뭐 지역까지 다 모여서 네, 뭔가 이제 뭐 조직체를 만들었는데 비상행동 여기 조직을 했고요. 마봉춘 구출 대작전에 한겨레에도 광고가 실린 거긴 하지만 마봉춘 구출 대작전의 핵심은 MBC 본부에 따르면 네. 이분들 끌어내겠다는 겁니다. 아, 그래요. 네. 아, 그렇습니다. 예. 이분들 안 끌어내면 구출을 할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 이야기 또 한번 해볼까요? 요거
짧게 요것만 말씀드릴게요. 김민식 PD 인사위원회가 저번 주에 열려가지고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서 또 정해졌어요. 또 정해됐습니다. 네. 2차도 정해가 됐고 다음 3차가 정해졌습니까? 뭐 3차 날짜는 정해지지 않은 것 같은데 뭐 3차가 열려도 뭐 김민식 PD는 똑같이 뭐 이제 뭐 다른 방식으로 그렇지. 네, 반론권이 몇 분까지다. 이런 게 규정이 없으니까 네. 그냥 반론이 다 끝났다. 그러면은 막을 수가 또 없는 문제고. 네. 예. 뭐 MBC 간부들은 뭐 충분히 소명 기회를 줬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 모양인데 예. 근데 뭐 모르죠. 법적으로 가면 어떻게 이게 결판이 날지. 근데 뭐 법으로 가는 게 그 의미가 없는 그 시점 아닙니까 지금이? 그렇죠.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진짜 이 사람들이 해고하려고 한다면은 그 이렇게까지 반론권을 들을 이유가 없어요. 예. 대충 요식행위로 그냥 끝내버릴 텐데 네. 해고를 못 시키니까 지금 이렇게 질질 끄는 거 아니야. 해고를 못 시킨다고 좀 봅니다. 그러니까 김민식 PD도 언론과 인터뷰를 좀 했잖아요. 근데 맘마이스하고 됐어요. 네, 맞아요. 네. 해고를 쉽게 못할 것이다. MBC 쪽에서 네. 본인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 예. 그게 이제 어떤 함의를 담고 있는지는 저는 딱 와닿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래요. 지금 얘기했잖아요. 제가 누차 얘기했듯이 김장겸 씨는 지금 하여튼 책 안 잡히려고 네. 무던히도 소극적으로 또 몸살이면서 이 사태에서 지금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PD 수첩이 뛰어나오고 막 김민식이 저렇게 개기고 굉장히 곤혹스러울 겁니다. 안 봐도 비교입니다. 생각을 해보시면 지금 만약에 정권이 교체되지 않았다. 근데 지금 KBS, MBC에서 저렇게 한다. 우리 대영이 형님하고 장겸이 형님이 가만 안 놔두죠. 예. 그렇죠. 예. 그래요. 참 하여튼 김민식 PD가 너무나 잘하고 있고요. 또 김민식 PD가 20년 차인데 네. 20년 차가 예전에 그런 유행어 있었지 않습니까? 이 나이에 내가 하리. 예. 근데 거의 20년 차면은 이제 뭐 다른 방송 같은 경우 뭐 국장까지도 네. 갈 수 있는 그런 보통 창가에 앉죠. 네, 그렇죠. 창가에 앉아서 이러는 지금 그 예전에 EBS PD였던 어떤 분 얘기를 들었는데 그 직업의 세계 뭐 이런 프로를 만들던 분이었어요. 네. 그분이 이제 앵커를 한번 해보려고 여의도에 있던 MBC를 갔다고 합니다. 근데 엄기영 전 사장이 차장일 때 딱 갔는데 어디 국장인가 부장인가 하는 사람이 책상에 두 다리를 올려놓고 저 EBS에서 왔습니다. 근데 왔어요. 왜 왔어요? 이렇게 했다는 거야. 그래서 네. 그 생각에는 이제 그 카메라 있지 않습니까? 네. 카메라를 들어서 대가리를 찍고 싶어요. 카메라가 아니라 트라이포드. 네. 그냥 찍어버리고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그때 이제 마침 엄기영 차장이 들어오더니 데리고 가더니 그 PD를 데리고 가더니 그 무례함을 용서해달라고. 그러니까 마음에 그 눈 녹듯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엄기영 사장은 참 훌륭한 인품을 갖고 있는 분은 맞아요. 네. 근데 어떻게 한나라당에 입당을 했는지 그 참. 막판에 막판 행보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래요. 근데 약속도 그리고 하다가, 예전에 MBC 출입할 때 솔직히 엄기영 특임이사 할 때였거든요. 네. 근데 그 정도 되면은요, 네. 굉장히 좀 이 어깨에 힘이 들어갈 그렇지. 수밖에 없어요. 떨고 막 그래야 되는데. 네. 근데 이렇게 연락하고 찾아갈 때마다 어서 오시라. 아이고 민국장님 어서 오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네. 진짜로. 예. 진짜로 그래서 네. 뭐 물어보는 거 알고 있는 거 얘기해주고 진짜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예. 굉장히 개인적인 인품은 훌륭한 거죠. 아주 훌륭한 분이에요. 네. 사실상 MBC 사장을 예. 쫓겨나듯이 나간 거잖아요. 예. 근데 나갈 때 진짜 의외의 모습을 보였거든. 예. MBC 파이팅! 화이팅! 이러고 나가셨단 말이야. 자, 문화방송은 영원할 겁니다. MBC 화이팅! 이게 뭐지? 저 형 왜 저래? 뭐 이랬는데 예. 걔도 마지막 나갈 때는 네. 야 저렇게 유종의 미를 거두고 나가는구나. 네. 전 나름대로 의지를 보였다고 생각을 했거든. 예. 나가시고 나서 그건 참 너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행보였는데 네. 그게 참 안타까웠어요. 제가 참 너무 좋아하는 분이었는데. 네. 자, 하여간 MBC 좀 빨리 복원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네. 우리 구성원들 싸우고 계신 우리 구성원들에게 용기와 또 이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무슨 회식 자리가 있으면 제가 요거는 술 신공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요
요거 있지 않습니까? 예. 요거 KBS, MBC 조합원들한테 예. 보냈다고 합니다. 예. 네. 아니, 그건 팔질 않고 왜 이렇게 공짜로 나눠줘요? 아니 이제 그분들은 싸우시니까 예. 이렇게 하라고 예. 이렇게 보낸 거고요. 예. 근데 김민식 PD께서 예. 이걸 하고 다니시더라고. 또 맘마이스에서 홍보도 해주셨어요. 네. 미오샵에서. 네. 예, 네. 거기서 아, 구매하시라고. 역시 훌륭한 인품을 가진 분들은 다 그럽니다. 그래요. 이런 걸로 이제 뭐 미오샵이 특화를 할 모양인데. 미오샵에서 예. 그 소맥 타는 컵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도 팔거든요. 예. 그것도 그 옆에 옆에 소맥타는. 여러분 미오샵도 많이 이용해 주시고 네. 링 여러분들 많이 또 구매해 주셔야 또 하여간 이 언론운동에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미오샵 주소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미오샵 많이 들어가셔서 구매해 주시고 뭐 상품이 많지 않아 가지고 좀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아직 뭐 상품이 많지 않아서. 근데 뭐랄까 하여튼 다른 쇼핑몰과는 다르게 뭔가 좀 스토리텔링이 좀 가미된 네, 상품 소개가 있어서 예. 한번 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요. 뭐 하여튼 그런 좋은 상품들 여러분들 많이 구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 또 뭐가 있을까요? 네, 요 간단한 소식들 두 개를 좀 엮어서 좀 소개를 예, 해드릴게요. 일단 뭐 중앙일보에 관련된 두 가지 소식이고요.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중앙일보와 홍석현 회장에 대해서 굉장히 막말하지 않았습니까? 아, 그랬죠. 네. 뭐 자기 조카 구속시키고 네. 신문 방송 갖다 바치고. 네, 고작 얻은 게 특사 자리 뭐 그런 식의 네, 하여튼 그거였는데 특보 자리. 근데 홍준표가 결국 공개 사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에 따르면 지난 25일에 홍준표가 당사에서 일부 당직자들하고 중앙일보 기자들이 참석한 간담회를 열어가지고 내가 한 말이 뭐 홍석현 전 회장과 해당 언론사를 지목한 것으로 논란이 된 데에 대해서 지목했으면서 뭐 지목한 것으로. 그럼 뭐 말이 하여튼 그래. 뭐 발언이 뭐 사실과 달라 취소하겠다. 특정인을 거명하진 않았지만 당사자로 지목된 뭐 홍석현 전 회장과 중앙일보 특정인을 거명 안 했습니까? 거의 뭐 이 정도면은 이 정도면 뻔하지. 그 대한민국의 그 사람이 그러니까 누구야? 이름을 적시하진 않았지만 언급하거나 그러지 않지만 사실상 저건 특정이 된 거죠. 정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그 사람 있잖아. 그 관훈 나이트 같이 하는데 그 나랑 민동기 말고 그 사람 있잖아. 그렇지, 특정이 된 거지. 특정이 되지. 법원에서는 또 그렇게 이름을 얘기 안 해도 그거 다 특정한 걸로 그렇게 인정을 해요. 아니 이를테면 이런 거죠. 관훈 나이트 클럽을 그 같이 참여하고 있는 김모 씨는 이러면 특정이 된 거지. 김모 씨 말고 김모 씨가 김 씨 한 명밖에 없는데. 김용 말고 누가 있어.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고. 특히 이제 홍준표 형이 이게 아주 뭐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려고 그 뭐 약간 술수를 쓰는 게 말에 술수를 쓰는 것이 너무나 좀 뭐랄까 저렴합니다. 비루해요. 아주 폭이 정말 유치하고 말이죠. 저질입니다, 저질. 그 논리도 안 되는 걸 갖고 그걸 논리라고 치고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건데, 여간 그렇게 해서 홍준표 씨가 불길한. 불길하네요. 자, 진행하겠습니다. 네. 진행하겠습니다. 술이 좀 덜 깨진 것 같은데. 머리 좀 뭐 좀 묶고 해야겠다. 자, 그래 그 홍준표 그 형이 그래서 이제 중앙일보에다 사과를 했군. 중앙일보 기자들이 온 거 보니까 뭐 사전에 이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네요. 우리 저 그냥 한번 사과하고 풀자 이렇게 뭐 소송까지 가는 거 그런 거 하지 말고 풀자 이러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아마 뭐 그래서 중앙미디어 네트워크는 고소 취하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고소 취하를 뭐 검토를 해. 이미 다 그렇게 다 말 맞췄으니까 또 그 시간 문제지. 그리고 또 다른 얘기는 중앙일보 얘기가 나와서요. 요새 중앙일보의 그 기업들이 광고를 하잖아요. 최대 광고주가 역시나 삼성. 삼성에서 중앙일보의 광고 단가를 그러니까 한겨레 경영과 같이 묶었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야, 제가 보니까 그 지난번에 저희가 집계를 한번 내봤거든요. 삼성 광고 게재 건수가 집계를 한번 해보니까 경향 한겨레랑 비슷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6월 1일부터 7월 11일까지 조사를 했는데 조선하고 동아가 16건, 경향이 7건, 한겨레 4건, 중앙일보 6건. 그렇게 나왔었어요. 그렇게 한번 묶였거든요. 거기는 좀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중앙일보가 예전에 뭐 삼성과의 밀접한 관계 이걸 떠나서 뭐
바램 부스라든가 예. 영향력이라든가 예. 이런 걸로 봤을 때 예. 저렇게 묶이면 안 되거든요. 예. 근데 저렇게 묶였는데 이번에 또 취재를 한번 해보니까 정철훈 기자가 취재를 했는데 단가가 이게 이제 영업 비밀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근데 이제 A 등급이었는데 사실상 예. 지금은 등급이 내려간 거죠. 그것도 한참. 예. 이거는 그 자체로도 굉장히 이게 뭐지 생각이 되지만 제가 유추해보는 대목은 이제 삼성과 네. 중앙미디어 네트워크는 끝났다. 이렇게 판단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아이고 그러면 참 이게 역사가 좀 긴데 네. 그 예전에 삼성 비자금 판문 터졌을 때 김용철 변호사의 폭로로 네. 그 당시에 이건희 회장이 이거 저기 중앙일보는 계열 분리가 돼가지고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예. 그 원래는 이건희 거였는데 네. 그 발언과 함께 홍석현 거가 돼버렸어. 원래는 이제 이건희 거가 확실하고 이제 네. 말하자면 차명 재산이었는데 그게 문제가 커지고 또 이 건으로 해서 자기도 굉장히 괴로워질 상황이 되니까 그냥 그거는 저 홍석현이 거예요 이러면서 홍석현 거가 된 거야. 근데 이제 박근혜는 그게 아니라고 본 거지. 당연히 말은 그래도 또 저 뭐 사실은 삼성 거다. 외삼촌의 그 것이라고 볼 수 있겠는가? 결국 이재용 거가 아니겠는가? 판단을 해서 이제 사실은 중앙일보와 JTBC가 한 묶음이니까 네. 박근혜가 이제 이재용한테 손석희 날리라고 한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이제 이재용 씨가 그때 그거는 분리가 된 건데 내가 어떻게 그 손을 쓸 수 있겠느냐 이렇게 나왔던 거고 이미 계열 분리는 그 김용철 파문 때 그때 이제 시작이 됐는데 하여튼 이번에 확실히 그 감정적인 대립까지 하게 됐다. 라는 점에서 본다면은 뭐 그 집안 내부는 굉장히 뭐랄까요. 그 집안 내부는 좀 상당히 뭐랄까 격앙되고 네. 또 뭐 콩가루 같이 돼버렸지만은 한국 언론 발전을 위해서는 매우 필요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떠세요? 딴짓하지 좀 말고 좀 몇 딴짓을 해 방송 중에. 보고를 하나 들어와서 무슨 네. 보고? 아니 좀 기사 하나 해서 처리를 하라고 제가 그래요? 팀장한테. 네. 왜 여기서 그 일을 해 방송 중에? 이 양반이 이상한 양반이네. 예. 아니 저는 계속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 상상을 좀 해봤어요. 네. 만약에 이건희 회장이 저렇게 쓰러지지 않고 예. 계속 활동을 하고 있었다. 그 손석희가 온전했을까? 아니요. 저는 불가능했다고 보고요. 지금 저렇게 JTBC 보도 이것도 불가능했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이게 시대적인 어떤 그런 운? 예. 저는 이게 굉장히 많이 작용을 했다고 봐요. 결국 최순실 게이트는 이건희가 쓰러지면서부터 시작돼. 아니 저는 만약에 이건희 회장이 예. 건재하다. 예. 완전히 다른 그림이 그려졌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예. 정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권력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도 아니고 이재용 씨는 사실 좀 뭐랄까 이건희 다음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여러모로 좀 부족한 면이 많이 있다는 반증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뭐 그냥 아버지 대신에 아들이 된다. 그 차원이 아니라 이미 뭐 자기 엄마 홍라희 여사나 뭐 석현이 형님, 석현이 삼촌 이분도 그렇고 사실은 이건희 체제에 적자가 될 만한 사람들이 뭐 한두 명이 아닌데 그냥 이재용 씨가 그냥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너무 그냥 순식간에 받는 과정에서 그 리더십이 공고하지 못했고 그것이 오늘의 이런 파문을 불러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복잡합니다. 이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이 네. 결국에는 온전하게 그 리더십이 계승되기는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재용 부회장 근데 조만간 또 이제 재판 결과가 그렇죠. 나오지 그렇죠. 않습니까? 1심. 예. 그저 텔레비전 생중계가 되고 그렇죠. 한 20년형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건가? 진짜 네. 제가 봤을 때 진짜 이재용 부회장은 지금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있을 것 같아요. 20년형 받고 예를 들어 진짜 대법원에서 20년형이 판결되고 다음 정부도 예를 들어서 민주정부가 돼야 된다. 네. 뭐 최소한 10년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 삼성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아는 몇몇 언론사는 울음바다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광고 언론들이 그렇게 놔두지 않을 겁니다. 흔든다. 삼성보다 더 삼성적인 마인드로 그렇게 못하도록 작업을 할 겁니다. 네. 그러면 안 되죠. 네. 그 언론들의 이야기 어떻게 민심을 반영하는 것이 되겠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관훈 나이트클럽을 네.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우리의 벗 동지 술친굼. 네. 인천 옹진군에서 우리 기른 천혜의 환경에서 만든 우리 굼벵이. 이 굼벵이로 만든 술친굼.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1599-9067. 예. 그리고 바로 제주 쉼 투어. 네. 예. 제주 여행. 이분들한테 맡기세요. 딴 분들한테 맡기지 마시고. 녹음을 제주도에서 한번 해보시죠. 좋죠. 제주 쉼 투어에서 한번 저희들 불러주시면은 거기 가서 한번 녹화 한번 어허. 하겠습니다. 네. 예. 하면은 이게 사실은 이 굼벵이 술친굼. 네. 이걸 우리가 먹을 수 있지만 이게 제주 쉼 투어를 어떻게 소개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 뒤에 제주도 배경을 그렇게 할까요? 아니 그거 말고 제주 쉼 투어에서 저희를 불러주시면은 네. 그래 침대에 셋이 누워가지고 한번 방송해보고. 예, 알겠습니다, 여러분. 제주 쉼 투어 064-725-4500번 그리고 먹는 식초는 홍초를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홍초가 좋아요, 사실. 솔직한 심정으로. 예, 그동안 뻥이었고 홍초가 제일 좋아. 홍초가. 이러다가 예. 숨쉬어 다시 들어오면 어떡합니까? 아, 그때 또 180도 입장이 바뀌는 거지. 여기 제가 예전에 그 동아일보를 한동안 배달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배달 소년. 음. 소년은 아니었고 대학교 1학년 때 살 빼려고 예, 동아일보 왕십리 보급소에서 신문 한 500부 가져다가 뿌렸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한 2달 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이제 그만두려고 했더니 그 보고서장이 한 말이 있습니다. 여기는 들어오긴 쉬워도 나가기 어렵다. 새로운 사람을 데려오기 전에는 안 된다는 거야. 뭐 세상에 그런 게 다 있어. 피라미드. 그만두면 그만이지. 네. 네. 그때 또 그 당시에 너무 그게 무겁게 다가와가지고 막 하나님께 기도했어. 제발 후임자가 나오게 해달라고. 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네. 관훈 나이트클럽 여기 광고주로 들어오긴 쉬워도 나가기가 어렵습니다. 나가려면 네. 호임자 구해주고 나가. 그렇지. 그냥 나갔다. 말도 없이 나갔다. 오늘 여기 와서 우리 나갔잖아요. 네. 순초가 나갔다는 사실. 네. 엄청난 후환이 뒤따른다. 보복이 뒤따른다. 이런 점들 여러분 감안하시고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관훈 나이트클럽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민동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정상근 기자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